보통 네. 음주운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징역이 2년에서 5년, 네. 그리고 벌금은 1,000에서 2,000인데 검찰 구형은 면 무조건 징역 2년 이상 구형을 합니다.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많이 의뢰가 오면서 내가 잘못한 게 별거 없는데 막상 되게 클 수도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네, 그러면 사실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음주운전이에요. 사실 그렇죠. 음주운전 하면 정말 안 됐지만 네. 한두 살이면 되지 않겠어? 라고 했다가 엄청난 결과를 나오는 게 많잖아요. 그렇죠. 이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례들도 좀 분야별로 사람을 쳤을 때 사람은 치진 않았지만 걸렸을 때 네네네.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그러니까 음. 음주를 하지만 그냥 경찰에 걸린 경우 보통 네. 음주운전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사실 음주운전도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요. 그때는 뭐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그래서 초범이 오면 변호사 선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재범이 문제예요. 재범. 음주 재범이 걸리면 징역 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재범을 한 경우에는 징역이 2년에서 5년, 그리고 벌금은 1,000에서 2,000인데 음주운전 재범이면 재범 사건 좀 많이 해봤는데 검찰 구형이 있잖아요. 법원에서 선고를 하는 선고형이 있고 검찰에서 이 사람한테 징역 몇 년을 내려주세요라는 검찰 구형이 있어요. 그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검찰이 판사님한테 이 사람이 몇 년형을 통고해 주십시오라는 게 검찰 구형이고 그게 최종 결과가 아니야. 판사님이 그걸 들어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게 최종 그 결과인데 검찰 구형은 음주 재범이 나오면 무조건 징역 2년 이상 구형을 합니다.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물론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. 네. 진짜 이건 정말 언제든지 잠재적 살인이라고 보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했던 사례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한번 벌금형을 한번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어떤 직장 동료가 임신을 해서 축하 파티에 가서 술 좀 마신 거예요. 그리고 집에 갈 때 거기서 하필 집이 되게 가까웠던 거예요. 한 1km 이 정도인데 그럼 혼자 해도 되겠지. 운전한 거예요. 했는데 가다가 신호 대기를 할 때 깜빡 졸았던 거예요.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음주 단속에서 걸린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. 저도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 음주 단속 제가 운전을 지금 거의 한 5, 6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음주 단속 딱 2번밖에 안 해봤거든요. 거기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낮고 진짜 많이 걸리는 경우는 이렇게 운전하다가 중간에 졸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한 거지 뒤에서. 이상하다 이 사람. 신고를 해서 그때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음주 부니까 당연히 음주 나오죠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사고를 일으킨 적도 없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고 그렇잖아요. 물론 잘못한 거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사건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도 검사가 징역 2년 구형했어요. 벌금 아니에요.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제가 좀 잘 변호를 해서 벌금 1,000만 원에 막았어요. 어떻게 하신 거예요? 그건 이제 저의 어떤 노하우가 있죠. 약간의 노하우 아주 조금만 밝히면? 일단은 저는 차량을 다 처분시킵니다. 차량 처분한 어떤 그런 증빙 자료를 다 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통 음주운전 습관이거든요.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다.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제가 정말 의뢰인 혼내요. 그런 경우 혼을 내고 정신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본인이 진짜 반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재판부에. 그게 노하우죠. 어떻게 그걸 보여줄 건지. 이거는 제가 뭐 일을 하시게 되면 사건을 맡을 경우에만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. 네.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 정도인데 이게 사람을 쳤다. 음주를 했는데 사람을 쳤다. 초범이라 하더라도 80% 그건 징역합니다. 어느 정도 가요? 5년 이하 금고 2,000만 원 이하 벌금. 그래도 좀 약한데? 그러니까 이게 법정형의 상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선고되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, 뭐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도 거기서 10년이 무조건 선고되는 게 아니거든요. 대부분 강제추행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뭐 이렇게 나오니까 700 뭐 이렇게 나오니까. 근데 사람을 쳤는데 그냥 5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2,000만 원이에요? 생각보다 낮네요. 그렇죠.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.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왜 더 세게 안 돼요? 일반인 이런 게 궁금해요. 왜 이렇게 약해요? 그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.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제정하잖아요.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. 이거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가 돼야 돼요. 그래서 뭐 민식이법, 윤창호법 이런 법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형량을 올리잖아요.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야지 이건 개선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판사 욕만 엄청 하잖아요. 그 인터넷 댓글에. 근데 이게 다 정해진 대로 사실 정해진 대로 하는 거고.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내가 사람을 쳤던 내가 사람을 치지 않았던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리면은
변호사한테 차라리 맡기는 게 낫겠네요. 그렇죠. 단순 음주라도 재범이면 네. 변호사한테 와야 되고 그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치거나 뭐 이런 사고를 냈을 때는 뭐 재물 사고라든지 네. 뭔가 음주 플러스 다른 게 플러스가 돼 있다. 또 예를 들어서 원래 음주운전 한번 해서 면허가 취소돼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은 음주운전 플러스 무면허 운전이거든요. 네.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. 그러니까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일단 이걸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. 네. 있으려고 하는 거죠. 네, 저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있다.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민사에서는 속가 한 3천만 원을 네.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속가가 1,000만 원이다. 네. 그래서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속가 3천 이상이다 하면은 변호사 선임하라 그러고 형사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갈 가능성이 있다. 네. 그러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죠. 저는 그래서 모든 사건에 다 변호사 선임하라고 안 해요. 수임하는 게 1차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의뢰인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비싸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금 비싼 편이라서 사실 이런 건 비싸도 제대로 된 곳에 맡기는 게 아까 출판업처럼 맞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이건 저희 업계 일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하지만 수임이 1차적인 목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잘못 걸리면 뭐 싸게 해주겠다, 뭐 내가 좋은 성과 내주겠다, 무조건 뭐 집행유예 받아주겠다, 뭐 기소유예를 빼주겠다 이렇게 해놓고선 결과를 책임 안 지는 변호사들 되게 많고 책임감이 없이 그냥 밑에 사무장을 맡기거나 아니면 전연차의 어떤 어쏘 변호사, 주니어 변호사한테 사건을 그냥 맡겨버리고 본인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사건 내용도 모르고 있고 네.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에서 진행을 하다가 거기 해임하고 다시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많았어요. 그래서 돈 몇백, 네. 물론 큰 돈이죠. 근데 본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면 네.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. 출판업이랑 똑같네요. 똑같아요. 출판업은 이게 그쵸. 돈이랑 시간을 날리는 거잖아요. 그쵸, 그쵸.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인생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뭔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.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.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 네. 그리고 이런 변호사는 피하세요. 이 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 그건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